팟캐스트 40층기. 사춘기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40층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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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이번 주제는 좀 바꿔서 소비 패턴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 요즘 돈을 쓰는 문제, 예전하고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김드럼이 이 얘기 했었는데 요즘에 돈을 쓰는 게 많이 변했다는 거죠. 예전하고 당연한 얘기지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대 때는 간단하게, 20대는 너무 옛날이라서 이제 잘 생각도 안 나지만 20대는 돈을 어디다 썼는지 약간 기억을 더듬어서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30대는 그게 어떻게 변했는지, 40대는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 또 각자 사정이 다르니까 그죠. 남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지만 서로 사는 모습도 다르고 파이 차트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비교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너는 어디에 몇 퍼센트 쓰고 이렇게 하면은 네네네. 근데 그건 이제 머릿속으로 해보는 걸로 하고, 일단 20대는 돈을 어디에 썼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 전에 저희 그 댓글 참여도 소비니까 댓글 참여 소비에 대한 우리 여건마님 목소리 어떨까요? 너무 좋은데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여건마님 목소리로 참여 안내 스팟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소비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이. 팟캐스트 40춘기를 들어주시는 사춘님들, 공감 가는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혹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40춘기 이메일 숫자 40 그리고 영어로 CHOONGI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애플 팟캐스트 리뷰나 팟빵 댓글도 큰 힘이 된답니다. 사춘님들의 참여로 40춘기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우리 자주 이야기해요. 자, 소비 패턴 변화. 자, 우리가 20대 때는 돈을 어디다 썼고, 30대는 어디다 쓰기 시작했고, 어떻게 변했고, 40대는 지금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각자의 패턴도 비교를 해보고,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대 때는 돈을 주로 어디에 썼나요? 여건반부터 가볼까요? 여건반이 용돈이 많았을 것 같아, 제일. 아니야, 또 딱히 그렇지도 않아. 딱히 그렇지도 않아. 근데 그냥 20대 때는 누구나 그렇겠지만, 그냥 자기 옷 사고 사람 만나는데 제일 많이 쓰지 않았나 싶어요. 20대 맞아요. 때까지만 해도 이제 사실 경제적으로 독립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본인의 앞가림을 20대 때부터 하는 훌륭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부모님이 학비라든지 아니면 굵직굵직한 비용들은 감사하게도 다 서포트를 해주시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사실 그런 큰 소비를 제가 독립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당시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돈이나 알바 같은 거 해서 저한테 생기는 돈으로는 제가 사람들 만나고 그런 때 먹고 마시고 노는 데 쓰고, 그치. 그 다음에 주로 옷 사고 화장품 사고 액세서리 사고 그냥 그런 걸로 거의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용돈이 그렇게 많지, 저희 때 받던 용돈이 몇십만 원인 거잖아요, 사실은 한 달 용돈이. 네, 근데 그렇죠. 딱히 그렇게 부족하다고 느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제가 그때도 느꼈지만, 나는 왜 용돈이 항상 부족하지 않지?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는 저는 술을 안 마셔서 것 같아요. 20대 때는 술값을 진짜 많이 쓰잖아요. 맞네요. 근데 저는 술을 못 마시니까. 요즘에는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점점 요즘 애들은 술 안 떨어지고 마셔요. 요즘 애들은 절대 술 안 마셔요. 근데 저희 때는 약간 내일이 없듯이 술을 많이 마시는 게 또 일종의 풍조였기 때문에 저희 때는 네네네. 술값으로 애들이 많이 탕진을 하곤 했는데, 저는 돈을 쓰기 전에 몸이 받쳐주질 않았기 때문에 술값을 안 쓰다 보니까 딱히 돈 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옷하고 본인 개인 애들이랑 나가서 그죠? 패밀리 레스토랑 이런 데 가서 밥 먹고 영화 보고 이게 다였던 것 같아요. 역시 패밀리 레스토랑. 역시. 그치. 패밀리 그래서 레스토랑. 더 익숙하셨다. 그러니까 저는 용돈이 패밀리 레스토랑 갈 정도는 안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용돈도 있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도 가끔 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아무래도 저도 이제 부모님이 많이 기본적인 걸 해결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그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번 돈으로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는 부모님이 도와주시니까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목돈이라고 해봤자 뭐 그때 한 80만 원 정도 생겼을 텐데. 그쵸, 아마. 그쵸. 그거 엄청 가지고 목돈이죠, 목돈이지. 그때는. 그러니까 내 목돈이지. 80만 원을 내가 뭘 해야지 이게 남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과연 뭘 해야 될까 해서 나는 그때 기억나는 게 기타를 하나 샀고 그 다음에 CD 플레이어를 샀던 것 같아요. 그때 어렸을 때. 오, CD 플레이어 어디 거 정말 과거 사셨는지 얘기네요. 기억나시나요? 정말 과거 얘기네요. 그때 무슨 일본 먹고 샀는데 정확하게 아이고, 소니 이런 거 소니. 샀겠지. 소니는 아니었어. 디스크맨. 그러니까 소니였으면 기억이 났을 텐데 소니가 아니고 이상한 페르소닉. 거였어. 페르소닉. 파나소닉. 그것도 아니고 아예 다른 제품이었어요. 아예 다른 거. 아예 다른 제품이었어. 오. 디자인이 특이한 제품이었어요. 뭔가 좀 특이한 걸 하고 싶었나 봐. 아, 평소에 못하는 소비를 하고 싶었나 봐.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이 근데 쓰셨나요? 얘기했던 대로 얘기했던 대로 뭐 플레이어? 옷 사고 뭐 음악 음. 이런 거 그러니까 내 개인 엔터테인먼트에 투자를 한 거죠. 영화 보고 호프집 가고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 정말 나 개인의 시장과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김드럼도 음악을 많이 샀다고 하지 않았어요? 음반 같은 거? 예, 비슷해요. 저는 뭐 10대 때도 그랬었는데, 이제 뭔가 용돈만 생기면은, 10대 때는 이제 뭐 테이프부터 시작해서 CD, 그쵸? 그런 것들 이제, 야금야금 하고, 이제 20대 때 비슷합니다. 저도 뭐 이렇게 시장이랑, 그리고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거, 그리고 공연을 그때는 자주 못 갔죠. 왜냐면 비싸니까. 그래도 보면 힘드지. 뭐, 네. 예, 그래도 뭐 1년에 한 번 아니면 뭐 진짜 좋아하는 뭐 그 당시 이제 넥스트 공연했을 때 그때 한번 갔던 기억나고 서태지 갔던 기억나고 그렇고 제가 20대 후반에는 이제 드디어 알바가 아닌 첫 월급을 탑니다. 월급을 타가지고 희한하게 가장 적게 벌었었는데 적금이라는 걸 그땐 들었었어요. 주식 투자 시작하기 20대 전이니까. 때 적금을 들었어? 예, 그 어머니께서 이제 그 당시만 너무 해도 이율이 훌륭하다.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막 7%, 8% 이랬던 것 같아. 그랬었나? 근데 딱 그 회사에 신협이라는 게 있었어요. 딸려있는 신협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얼마씩 해가지고 제가 기억나는 게 첫 1년에 1,000만 원을 딱 모은 거예요. 오, 와. 연봉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아, 그게 그 가능하고 사회생활 시작한 다음에? 하고 나서. 20대 말에. 예. 네. 그 다음부터는 뭐 얼마 버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그게 좀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와, 너무 그리고 건실하다. 너무 건실하다. 소비를 적금으로 하다니. 그러니까 소비가 아니라 그때 딱 저축이니까. 예, 소비가 그치. 아니라 저축이죠, 이건. 딱 한번 그게 생각이 나고, 예외적으로, 생각이 나고, 그리고 한번 옛날 에피소드에서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 풀 정장을 입고 다니는 그 회사였었어요. 회사 생활이. 네. 여름에도 이제 무조건 긴팔을 입고, 넥타이 매고, 정장 입고. 알지. 구두 신고. 저도 네네. 한여름에도 스타킹 신었잖아요. 그런 까라로. 그런 까라로, 네. 그런 까라로 이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채로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뭐 기껏해야 뭐 그 안에 입는 그 와이셔츠라 그러죠. 와이셔츠를 맞춤으로 해가지고 좀 모양 내고, 그래서 결국에는 구두랑 넥타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두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막 동기들끼리 야 어디서 뭐가 좋고 요즘은 어떤 스타일이다. 그런 게 이제 몇십만 원씩 나가는 거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하고 결국에는 옷이네요, 그죠? 네. 옷. 네, 우리가 계속 결국에는 얘기했던 이제. 옷 사는 거. 옷 그죠, 사는 그죠. 데 돈을 많이 썼어, 그죠? 예. 이게 돈이 없을 때 옷을 많이 사는 것 같아. 이거 그렇지. 완전 다른 얘기지만 갑자기 생각나는데 좀 랜덤하게 나와서 죄송한데 아니요. 제가 이제 예전에 무슨 개발 일할 때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콩고를 갔단 말이에요. 네. 그 콩고를 가면은 그 경제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나라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패션이 좋다 이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 때는 이 나라는 못 사는 나라니까. 근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패션에 신경 엄청 많이 쓰는 거예요. 되게 막 멋쟁이야 다들 멋을 많이 내고 다녀. 그래서 특이하네. 네, 그래서 그때 본 게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소비가 많지 않으면 그런데 많이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내 소비 효용이 크게 이제 갈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런 내 멋내고 막 이런 거가 이제 가장 효용이 크게 다가온다는 거지. 금액에 비해서 기분스가 더 좋은 거예요? 그치 그런 거죠 이제. 네. 기분스.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없으니까 집을 사고 차를 살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때 그 얘기 듣고 나서 그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20대 때 얘기하면 어쨌든 뭐 돈이 별로 없으니까 가장 기분 좋게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를 꾸미는 거 뭐 이랬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옷을 많이 사지 않았나.
그리고 그때 또 굉장히 그런 거에 꾸미는 데 있어서 아니면은 뭐, 그때 뭐 데이트하거나 이제 이성한테 잘 보이는 그런 거가 주 관심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그랬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럼요. 겉으로 보이는 거에 더 관심이 많을 나이니까. 맞아요. 예. 맞아요. 본인의 외모를 꾸미는 게 중요했죠. 김보컬 김보컬은 조용한데 뭐 어땠나요? 김보컬은 어떻게? 네.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 20대 때부터 음. 지금까지 음. 소비 뭐 패턴은 둘째치고 개인적인 저를 위해서 쓴 금액을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가 피크를 찍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돈 쓴 거. 네. 예. 지금이 제일 바닥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오히려, 얘기는 예. 지금 아, 얘기는 그럴 이제 수 있지. 다른 데 천천히 돈이 얘기해. 많이 들어갈 나이니까, 그죠? 그건 맞아. 지금 얘기는 그건 천천히 맞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대 네. 집중해서 네. 20대. 그래서 20대 때는 저는 이제 우리 여건반님하고는 다르게 거의 이제 먹고 마시고 노는데 거의 다 사용을 했고요. 그치. 네. 그치. 그죠. 저도 뭐 그게 마실 제일 줄 알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우, 뭐 군대가 군대 나는 입대하기 전에는 정말로 많이 그랬고 군 전역 후에는 그래도 이제 거의 많은 시간을 학교 도서관에 있었다 보니까 덜하긴 했지만 맞아. 오히려 도서관에 있음으로 인해서 나머지 좀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을 더 즐겁고 잘 보내기 위해서 또 많은 소비를 하지 않았나. 여기저기 야. 먹고 마시는데, 예. 그럼 그랬던 중요 기억이 맛있네 있어요. 많이 썼습니다. 아, 예. 옷은 많이 안 샀나요? 김보컬은? 옷은 뭐 많이 샀다기보다는 간혹 한 번씩 샀고, 그거는 거길 가끔씩 갔어요. 이제 저희 학교 근처에 동대문 쇼핑타운이 있잖아요. 아, 두타 밀리오래. 뭐 두타든 밀리오래든 오히려 거기 이제 더 도매시장 평풀해요. 있는데, 네, 도매시장 있는데 밤에 뭐 새벽에도 가끔씩 그 재미삼아 돌면서 아, 맞아. 그치. 우리는 밤에 그래, 그 그런 재밌었 재밌었어. 어 맞아. 야, 그럼요. 맞아. 그런 재미 있었죠. 맞아. 밤에 가서 그렇게 쇼핑을 했어요. 맞아. 거기 다니면 이제 그 가게 형님들이 부르잖아요. 맞아. 그래서 얼마까지 보고 너, 왔어? 이렇게. 뭐 사러 왔어? 뭐 이러면서 말을 절대 존댓말을 안 합니다. 맞아. 그런 시대였죠. 맞아요. 아니,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먹는 데 많이 썼다. 먹고 노는 데 많이 썼다. 노는데 많이 생각해보니까, 그게 생각나는데, 김보컬레 동네에 놀러 왔었어요. 그때 가락시장에 갔나? 아, 옛날에 소금반하고 뭐 다 같이 한번 놀러 와서 오징어 회 먹었었는데, 맛있겠네요. 회가 싸서 그때 사 먹었는데, 그 맛있겠다. 당시만 해도 나는 약간 우리가 용돈으로 이제 회 사 먹고 이런 게 없으니까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 그래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 가락시장입니다. 가락시장. 그러니까 가락시장에서. 훌륭합니다. 네. 그게 소금반도 기억이 나는 거 보면은 우리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 그날 우리가 회 사 먹으면서 오징어 회를 우리가 사 먹는다 이러면서. 송기타하고는 지금 송기타하고 같이 사시는 여성분하고도 같이 갔었습니다. 아 네. 진짜? 예. 제가 같이 시원하게 사는 한번 여성분이랑 샀던 말이 기억이 있네요. 이상하잖아. 표현이 재밌는데. 그러니까 네. 송기타 와이프랑. 네. 뭐 딱히 있었대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같이 사시는 그러니까. 분은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네네. 표현이 너무 재밌어. 신선하다. 네. 근데 그때는 오히려 작게 써도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소비한 돈 자체 액수는 지금 우리가 쓰는 액수보다 훨씬 작은데도 불구하고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아까 뭐 오징어회 얘기했었던 것처럼 정말 한 1, 2만 원 내가지고 막 그런 거 먹어도 너무 좋았다는 기억이 나네요. 그 효용이 훨씬 컸던 것 같아. 완전 낭만이 있고, 그리고 버는 거에 비해서 본인한테 투자하는 비율이 훨씬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 본인 위해 쓰는 거 아닌가 그때는 진짜 용돈 쓰는 거는 뭐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만족도 효용이 높지 않아요. 그러네요. 네. 100%가 본인을 위해서 쓰는 거였네 당시에는 네, 거의. 네, 예. 네. 뭐 그런 시절이 다른 있었네. 다른 뭐 상황도 여러 이게 있었겠지만은 어쨌든 주로 이제 나를 위해서 썼다. 예. 네. 30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옛날 생각하느라 힘들었어요, 그죠? 맞아요. 20대는 이제 힘들어요. 예, 이제 너무 20대 많아. 힘들어. 30대까지 이제 좀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0대 때는 그럼 어떻게 변했나요, 소비 패턴이? 차 생긴 사람은 이제 차 유지비를 그게 맞아요. 좀 더 저도 커지는 그 것 같아요. 30대 때 첫 자가가 아니라 자차를 샀는데, 그게 네. 자차가 그때 기억나는 게, 차를 고를 때까지만 해도 그게 현실 감각이 없었다가, 이제 계약서를 들고
오신 딜러분이랑 이제 사인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막 몇천만 원을 한 번에 써본 게 처음이잖아요, 그때는. 그쵸. 가장 큰 소비였겠네. 네, 그러니까 진짜 심장이 네. 엄청 떨렸던 기억이 나요. 진짜. 그러니까. 당시에 나는 운전할 때 지금 리터당 얼마예요? 기름이? 지금 제가 오늘 기름 넣었는데 1700 몇십 원이에요. 1760원인가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네. 나 옛날에 운전할 때 2,000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왜 그래 언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차 유지비가 엄청 비싸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유지비 많이 들죠. 네. 갑자기 기억이 궁금해졌는데 한국에서 차를 살 때는 딱 정가가 있나요? 아니면은 딜러샵에 가가지고 내고를 해야 되나요? 딜러들이 프로모션을 주죠. 그래서 이제 딜러들이 보통은 이제 딜러를 소개받고 많이 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소개를 받고 이제 카톡으로 서로 프로모션으로 먼저 일단 대화의 물꼬를 터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달의 프로모션 이런 거 주시면서 어떤 거 네. 관심 있는지 이제 모델을 말씀 주시면 네, 이제 네, 그거에 대한 프로모션도 설명 주시고 아니면 본인이 미는 또 그달에 좀 프로모션이 센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공유해 주시면서 만약에 뭐 몇백만 원만 더 내면 이거 할 수 있다. 이번 달 프로모션 좋아서 뭐 이런 거 얘기해서 서로 이제 의견의 폭을 좁힌 다음에 이제 최종 약간 숏리스트를 만든 상태에서 가서 이제 보고 시승하고 이런 다음에 계약을 하고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뭐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양드럼님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테슬라를 제외한 이제 자동차 딜러십에 가면은 일단 무조건 한 몇 시간 동안 내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영업 담당자랑 이제 처음에 가서 이거에 관심 있어 막 이런 얘기 하다가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매니저가 이게 금액이야. 그러면은 그래? 내고 좀 하자. 그러면은 꼭 뒷방에 다녀옵니다. 잠깐만 있어봐. 내가 내 보스랑 얘기하고 올게. 그게 한 몇 차례가 되어야지 최종 가격이 이제 선정이 되는 굉장히 그 에너지를 소비를 많이 하는 하루가 돼요. 네.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럼 나한테 얼마나 프로모션을 해줄까? 그분이 방에서 나올 때까지 엄청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뭐 전략도 짜야 되고. 왜 이게 서로 내고인 거예요? 어떤 그달의 프로모션이라고 픽스드 프라이스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없어요. 미국은 전반적으로 진짜? 미국은 진짜 내고가 너무 많아. 여기는 그러니까 개개인의 그런 룸이 너무 커서 좀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뭘 하든지. 그러면은 내가 좋은 딜인지 아닌지를 사실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약간 찝찝하겠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 모델을 이제 선정을 하고 나서 같은 차를 취급하는 여러 딜러샵에 이미 이메일을 똑같이 뿌립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이제 그러면 한 5군데 뿌린다 그러면은 뭐 100원, 90원, 85원 이런 것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낮은 가격이 온 거를 가지고서 한 번 더 뿌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가격을 픽스하고 나면은 그런 사전 작업을 열심히 하면은 이제 당일에 가서 힘을 많이 안 빼도 되는데 어쨌든 큰 노동이에요. 이것도 사실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정찰제 같은 거에 익숙한 사람한테는 피곤한 나라예요. 여기는 굉장히 진짜 나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네요. 그러니까 옛날 한국 같아.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아직도 막 내고 쳐야 되고 막 가격 딱 깎아야 되고. 그렇네. 사람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 하나 부르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너무 힘드네요. 근데 아무튼, 그거를 테슬라가 아예 바꿔놨습니다. 네, 소비로 돌아와서 30대 소비. 그래서 차가 컸고. 저는 데이트 같은 비용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소개팅도 많이 하고 했으니까 30대 때. 데이트를 그렇게 많이 하셨나봐요. 많이 했어요. 주 몇 회 하셨나요? 소개팅 많이 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물론 30대 초반의 얘기지만은 소개팅 많이 했지. 소개팅하고 뭐 소개팅 열심히 있을 때 데이트를 하니까. 맞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뭘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제가 회사를 다닐 때에도 주변의 남성분들을 보면 30대 초중반의 남성들이 가장 경제력이 좋게 느껴져요. 그냥 옆에서 바라보기에.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 게, 그러니까 그 외에 돈이 안 들잖아. 그러니까 아직 부모님 집에서 살고, 그러니까 집세도 안 들지. 뭐 다른 돈이 들어갈 게 없으니까 나를 위해서만 쓰는데 갑자기 돈이 많아지니까 이제 그 돈을 신나게 쓰는 거죠. 네. 그치. 그래서 파스타집 가고 뭐 1차 가고 2차 가고 이러면 한 5만 원씩 당시 물가로 뭐 그 정도씩 항상 깨지니까 이제 5만 원 이상씩 깨지니까. 그치. 그랬던 것 같아. 거기에 돈을 엄청 많이 썼던 것 같고. 그래서 차 유지비 하고 그런 데이트 비용
또는 뭐 놀고 먹는 비용, 그렇죠? 음. 그렇게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좀 가격이 좀 세졌죠 이제 대학 때보다는. 그쵸.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어땠어요? 30대 때? 저는 20대 그러니까 29에 유학을 나와가지고 결혼을 하고 유학을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뭐 그렇다고 치고 학교를 갈 때 이제 그 학생 론이라 그러죠. 학생 대출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미국 사회 초년생 때는 그 대출금 갚는 게 큰 소비 중에 하나였고. 김드럼은 이제 건실하다. 약간 뭐 20대 때도 적금 붓고 30대는 스튜던 론 붓고 약간 되게 금융교육을 철저히 받았네, 어렸을 때부터. 원하는 아들상이야. 아니야.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론을 안 받아도 되는 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고. 근데 아무튼 받았으니까 갚아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소비라기보다는 어쨌든 지출이고. 그리고 또 지금보다는 싸지만 그 당시에도 여기 실리콘밸리 쪽에 그 아파트 렌트가 굉장히 높았어요. 렌트. 네, 그러니까 그 집 월세죠. 독립을 했으니까 네. 이제 집값을 내야 되는구나. 네, 그러네. 월세가 뭐 수백만 원 이렇게 매달마다 나가니까. 그래서 그것만 하더라도 이미 뭐 굉장히 그 월급의 큰 비중을 지출로 가는 거였죠. 그러네. 이제 실제 30대 때부터 이제 내 생활을 책임지다 보니까 독립을 하고 생일 책임지다 보니까 정말 이제 주거에 대한 돈이 들어가고 차에 대한 돈이 들어가고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내 학업에 대해서 지금 김드럼 같은 경우에 그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면 주변에서도 결혼을 좀 일찍 하고 경제 독립을 일찍 한 친구들이 약간 좀 경제적으로 준비가 더 잘 되어 있더라고요. 어쩌다 보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매서운 현실에 빨리 직면하게 되니까 확실히 그렇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결혼을 안 하다 보니까 사실은 되게 늦게까지 자가에 대한 생각이 진짜 없었거든요. 네네네. 좀 아직도 후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가라는 게 진짜 결혼을 하면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김드럼 얘기 듣고 보니까 나도 비슷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뭐 30대 초반까지 내가 데이트 비용을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이제 김드럼과 다르게 김드럼은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에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그걸 이제 론으로 해결한 거잖아요. 스튜던트 론으로 받아가지고. 나는 그동안 회사 다니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모은 돈을 가지고 이제 30대 중반에 짓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이제 론을 안 받고 그냥 그 돈을 써버린 거야. 그런 식으로 갔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자기 개발에 돈을 쓴 거죠. 그러니까 그죠. 자기 개발에 큰 돈을 썼네요. 그죠. 큰 돈 썼죠. 예. 큰 돈이지. 네, 큰 돈 썼습니다. 그 기회 비용이 또 얼마야? 유학 간다는 거는 그때 돈을 못 번 거니까. 그때는 맞아요. 진짜 엄청난 인베스트먼트죠, 진짜.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돈 들어간 거랑 기회 비용 따지면 내가 얼마를 지금 날리는 건가? 뭐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건실해. 김보컬. 예. 자, 30대 때 어떻게 썼어요? 저는 이제 사실은 양드럼님 얘기하신 뭐 데이트 비용 이런 거는 20대 때 이미 다 소비를 했고 20대 말에 20대 말에 결혼을 하면서 개개인의 사정이 다르니까. 네. 20대 말에 했구나. 예, 저 29에 했습니다. 찍겠다 지금 생각해보면. 인상 단계가 다릅니다. 네. 그때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거는 이제 분리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요. 소비 패턴을 그러네. 나의 소비와 가계의 소비를 분리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벌써 30대 초반부터 왔구나. 예. 가계의 소비는 오늘 얘기를 하지 않을 거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잘 몰라요. 본인이 쓰지 않기 때문에. 네. 예, 와이프가 이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본인 총 소득의 어느 정도를 가계 소비로 씁니까? 30대는? 그것도 모릅니다. 저는 오히려 30대 때부터는 제가 쓰는 용돈이 대폭 축소가 되고 줄어가지고. 경제권을 와이프한테 넘겼구나. 경제권을 완전히 주셨구나. 그렇구나. 비슷해. 그래서 사실은 평생 용돈 받고 쓰네, 그러면 이제. 그렇죠. 20대, 30대, 40대 다 용돈 받고 쓰는 생활이네요. 네. 예, 자기 개발, 차 유지 이런 거 다 모르겠고, 그냥 거의 제 용돈으로 그냥 밥 먹고 하는 그 범위 내에서 유흥비로 쓰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30대부터 약간 인생의 모습이 완전 다르네, 보니까. 크게 달라지네, 이게. 소비 패턴이. 예.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은 결혼은 언제 하느냐가 소비 패턴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네요. 완전. 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 여건반도 그렇고 김보컬도 그렇고 난 저나 김드럼도 그렇고 이제 결혼은 언제 하느냐 뭐 이거에 따라서 네. 지금 맞아요. 소비 패턴이 크게 맞습니다. 맞아요. 완전 달라요. 그러네. 결혼이 아예 큰 현실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사람이 맞춰서. 맞춰서. 겹쳐야 살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맞아.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자가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고 저도 사실 생각해보니까 30대 후반에 뭐 자가 같은 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약간 애매하죠. 뭐 30대 후반, 뭐 40대 초반 이렇긴 한데 어쨌든 30대에 타이밍이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사실 뭐 그쵸? 생각 같아서는 뭐 부동산 상황이 어쩌고 뭐 이런 거 고려해서 하면 좋겠지만 뭐 인생 살다 보면 정신없고 하니까 그냥 결혼해야 맞아요, 되면 그때 맞아요. 가서 하는 거지 뭐 그게. 네, 맞아요. 저는 30대 후반까지도 회사 다니면 이제 뭐 밥 먹으러 가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예.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평생 집을 안 사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경제관념이 없었던 거지. 어느 나라에서는 그게 또 맞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좀 소유하고 이제 그게 네, 자산의 큰 우리나라는 부분이 되지 않는 자산의 나라는. 부동산 그 집중도가 워낙 높은 나라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사실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결혼도 안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 급하다라는 그 느낌을 실질적으로 갖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30대까지만 해도. 근데 매우 그 후회합니다. 아니하게 한 거는 아니할 만한 상황이 되니까 아니한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매우 뭐 후회합니다. 매우 후회합니다. 아, 매우. 아무튼 30대의 소비는 엄청 갈린다는 거. 예, 결혼의 맞아요. 유무에 따라서 크게 갈라진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30대 때 크게 소비, 그러니까 30대 초반에는 막 비싼 것도 많이 먹으러 다니고 좋은 백도 사고 좋은 것도 많이 쓰고 하다가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 약간 그런 거에 대한 흥미가 어느 순간 확 떨어지는 나이가 오더라고요. 뭐 친구들도 결혼하고 저도 뭐 옛날처럼 그렇게 소비가 즐겁지도 않고 네. 그런 나이가 되면서부터 한 30대 중반부터 30대 후반까지는 오히려 소비를 진짜 안 했어요, 거의. 그래서 되게 저축을 많이 했었어요. 잘하시네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그리고 뭐 이렇게 자가, 주식 투자 이런 거를에 대한 되게 개념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정기예금, 따박따박 정기예금으로. 따박따박이요? 되게 저축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웃긴 게 심리적으로는 그때가 되게 부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막 되게 그죠, 맞죠. 예. 큰 돈을 쓸 일도 딱히 없고, 그 다음에 네. 어쨌든 현금은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치. 그리고 연봉도 그때가 이렇게 막 올라갈 때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는 왠지 라이프타임 인컴도 계속 올라갈 것 같고. 그런데다가 맞아. 내가 딱히 쓸 일도 없이 느껴지고, 난 그때 이제 당시에 결혼을 돈 하고 버는 나요. 건 많아졌는데 내가 그러니까요. 책임도 생각보다 크지 않게 돼. 물론 뭐 결혼의 유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르긴 하지만은 그죠, 아무래도 그죠. 40대보다는 좀 더 적으니까 책임이 돈 나갈 때도 좀 적고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정신 못 차리고 되게 여유롭다고 생각하다가 다시 백투 자가 스토리로 돌아가서 40대 때 자가를 이제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현타가 오게 된 거죠. 아, 이게 결단코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었구나라는 게. 아니 30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저축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 여건만은. 그러니까 네. 저축이든 투자든 한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우리가 뭐 김드럼이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이 아니라 학교를 유학을 가면서 이제 유학비에 자기개발 투자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인적 자원에 투자란 거거든. 그러니까 투자 또는 저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죠. 소비의 비중이 줄어들었고 20대 때는 다 소비였다면은 있는 돈을 다 소비를 했다면은 30대 때는 투자 또는 저축이 된 거죠. 이제. 맞아요. 썸머리 좋습니다. 아우 역시 명진행이야. MC. 하지만 좋아요. 결혼을 일찍 하면 그 돈이 다 이제 가계와 그런 걸로 변했다는 거. 이제 그거가 가장 큰 변수였고. 그쵸. 그다음에 결혼이 40대로 진짜 중요한. 그러니까 결혼이 진짜 지대한 영향이네. 맞아. 왜냐면은 30대 초반 제가 얘기했던 뭐 데이트하면서 뭐 그렇게 쓰고 한 것도 결국은 결혼하려고 한 거잖아. 그럼요.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면 뭐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결혼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만. 네, 그냥 단순화 시켜서 얘기하자면 정말 그렇긴 하죠.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은 그쵸. 맞아요. 그걸 위해서 돈을 쓰고 한 거니까. 맞아요. 결혼이 정말 지대한 중요한 이벤트네요. 정말 인생에. 그럼. 자, 이제 40대로 넘어가서 어떻게 소비 패턴이 어떻게 변했는지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컬은 뭐 이미 30대 때부터 이제 가계와 용돈 받는 생활을 변했는데 40대 때는 어떻게 변했나요? 더? 40대 때는 제 개인 용돈은 공결이고요. 비중이 더 줄었네요, 그러니까 그죠? 이제 왜냐면 네. 연봉은 늘었으니까.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 그러네. 비중이 점점 줄고 있다 개인 예. 용돈이. 다만 어쨌든 가게 입장에서 이제 그 소비 패턴을 좀 보면 아직 애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다 보니까 학비가 지금 많이 학비가 엄청 늘어나죠. 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저희는 근데 애들 이렇게 많이 보내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월 200만 원을 넘지 않아요. 아이 2명 포함해서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정도 2명 해서 한 달에. 중학생인 거예요? 중학생이고 이제 큰 애가 고등학생 올라가요. 그럼 진짜 지금 공개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게 모르겠어요. 이제 주변 대비 그렇게 많다고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좀 그렇긴 하네요. 정도의 교육비를 쓰고 있고 저희는 또 차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희 와이프나 저는. 그래서 차에도 뭐 특별한 비용은 쓰지 않고 있고 다만 애들 학원비만큼 많이 쓰고 있는 게 배달비. 예. 음식을 배달시켜만. 맞벌이다 보니까 애들 이제 어릴 때는 뭐 이것저것 그래도 챙기려고 많이 했는데. 그치. 아이들도 이제 크다 보니까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게 제일 편하고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애들 학원비만큼 음식 배달비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맞벌이라는 상황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물론 뭐 맞벌이를 안 해도 뭐 음식을 많이 시켜 먹을 수 있지만 음식 배달비만 거의 한 달에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진짜? 주말에는 뭐 점심, 저녁 다 시켜 먹을 때가 많으니까. 근데 또, 예를 들면 큰 애는 큰 애 먹고 싶은 거 시켜 먹고, 작은 애는 작은 애 먹고 싶은 거 시켜 먹고, 그런 거 좀 존중하거든요. 자기 먹고 싶어 하는 거, 저희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배달비가 거의 200만 원 넘을 때도 꽤나 많아요. 한 달에. 보통 교육비보다 예? 배달의 민족? 뭐 주로 써요? 여러 가지가 있나? 그것도? 배달의 민족도 쓰고 쿠팡이츠도 많이 썼고. 예. 근데 그래도 김보컬이 아까는 그 경제권을 와이프한테 다 주고 자기는 용돈만 받아 쓴다 그랬는데 그래도 되게 트랙을 잘하고 있네. 왜냐면 어느 섹션에 얼만큼 쓰는지를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요. 배달비가 얼마씩 나간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거니까. 그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따로 얘기하는 걸로 하시고요. 어쨌든 결혼 에피소드에서 자세한 얘기는 하는 것으로 하고. 네. 예. 역시 김보컬이 트래킹을 잘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일단 본인이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게 되게 멋지다. 좋네요. 네. 건강하네. 어쨌든 애들 학비가 많이 늘어났다는 게 큰 차이점이네요. 30대랑 40대 비교하면. 그럴 그렇죠. 것 같아요. 아이 있으신 분들은. 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40대 때는 진짜 돈이 증발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 이게 증발하죠. 앉아서 숨만 쉬고 있어도 돈이 얼마씩 나가는 게 진짜 약간, 그러니까 버는 돈이 많아졌으니까 예전에 비해서. 그 액수를 생각하면 약간 놀라운데, 어쨌든 뭐, 그냥, 앉아서 숨 마시는데 나간 돈이 엄청 많습니다. 일단 모기지 나가고, 뭐, 차 할부 갖고 나가고, 애들 학비 같은 거 생각하면은, 예. 그래서 내가 쓰는 돈이 뭐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 대신에 생각해보면 크게 한 번씩 쓰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진짜 나 옷 사는 거는 진짜 없는 것 같고, 거의 이제. 옷을 사는 경우가 1년에 몇 번 없고, 분기별로 한 번씩 사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옷 사는 거는. 많이 사시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 많은 거잖아요, 그죠? 네. 아이템 자체도 이제 한두 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떨어졌어. 막 옷 입다가 막 도저히 뭐 그런 수준이고. 완전히 변했죠. 20대 때랑 비교하면은. 그냥 돌아가면서 나가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애들 학비도 엄청 크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고반 다를 것 같아요. 여고반은 또 약간 상황이 다르니까. 그래서 여고반의 40대 소비는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요. 궁금해요. 저는 일단 1년, 저는 가계부를 쓰는데, 가계부 앱을 쓰는데. 좋아. 그래서 매월 끝나고, 매년 끝나고,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고 어떤 섹션에 돈을 많이 쓰는지를 항상 트래킹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항상 이제 연 끝나고 보면은 제일 목돈이 많이 들어간 거는 전 여행비예요. 그럴 것 같았어요. 그럴 것 같았어요. 나이스. 네. 여행비를 사실 저는 다른 데는 별로 그렇게 사치품 이런 거에는 돈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고 40대 들어서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본인이 가치를 두는 거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맞습니다. 나 꾸미고 예쁘고 이런 게 좋았다가 나이가 드니까 좀 시간이 많지는 않잖아요. 회사가 바쁘고 이러니까.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때 원하는 데 가서 좋은 사람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뭐 좋은 거 보고 이런 거 자체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여행비에 조금 목돈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행 갈 때 뭐 저도 가지만 저 가족들이랑 같이 갈 때 제가 내기도 하고 이러니까 어쨌든 저 혼자뿐만 아니라 함께 가는 사람들 여행비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 여행비를 제일 많이 쓰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보통은 대부분 그냥 뭐 약간의 살림살이 비용, 그 다음에 뭐 식비 이런 걸 그냥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비교적 좀 그런 부담은 덜하죠. 뭐 누구를 아이들 양육비나 이런 건 안 드는 거니까 그냥 저의 뭐 생활비, 식비 이런 것만 쓰면 되는 거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행비에 그렇게 목돈을 쓸 수 있는 여유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본인에 의해서 소비를 하는 것 자체는 이제 크게 변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근데 대신에 그 구성이 변한 거네요. 근데 구성이 예전에는 뭐 좀 더 먹고 노는 뭐 이런 거나 이제 맞아요. 뭐 근데 일단 약속도 옛날처럼 많지도 않고 옛날처럼 옷도 많이 안 사고 이러니까 그런 거에는 돈을 진짜 옛날보다는 안 쓰는 것 같고 실제로 썼을 때의 만족감도 여행비가 제일 크고 뭐 그런 거 같아요. 새로운 경험을 하고 뭐 이런 거 만족도가 훨씬 커지는 거니까. 그렇죠. 맞아요. 여건부님 궁금한 건데 뷰티용품 자사 뷰티용품을 사셔야 돼요? 아니면은 이렇게 저희는 그냥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제법 큰 금액으로 자사 제품 그러니까 그 리테일 프라이스로 뭐 얼마까지 회사에서 1년에 쓸 수 있는 비용이 나와요. 모든 직원들이.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걸로만 잘 구매를 해도 되게 살 일이 별로 없어요. 좋은 복지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뷰티에는 오히려 큰 돈을 들어가기 전보다는 오히려 안 쓰는 것 같아요. 자사 올리브영에 갈 필요가 없네 그러면. 딱히 없죠. 왜냐면 더 좋은 거를 그러니까 공짜로 쓸수 있는 거니까 저희가 프리구시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회사에 1년에 얼마까지. 네, 맞아요. 그거 되게 좋아요. 멋있습니다. 김드럼은 40대 때 어때요? 예. 소비 패턴 어떻게 변했나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뭐 집, 차, 학비 이런 거 제외하고 그냥 딱 소비로만 봤을 때는 좋아하는 공연들을 좀 가고요. 그게 뭐 음악이 됐든 아니면 뭐 스탠드업 코미디가 됐든 이런 것들을 좀 가고 작년까지는 골프를 좀 자주 쳤었는데 그것도 이제 쏠쏠하게 나가니까. 근데 이제 작년 말 올해 초 하면서는 좀 줄어들었고, 저도, 여건반님이랑 좀 비슷한 거가 있어요. 이제 여행. 뭐, 가장 최근에는 이제, 연말에 이제 부모님 모시고서 다녀왔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저희 뭐 가족 셋이서 뭐 1년에 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좀 약간 리프레시 하러 저도. 그런데 맞아요. 그게 근데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시간은 제한적이고 그쵸.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롯이 24시간 가족이랑 며칠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각자 이제 바쁘니까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좀 큰 소중함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도 여행을 좋아하니까 여행비를 쓰는 것 같아. 네, 생각해보니까 여건반처럼 큰 비중은 아니겠지만은 저는 이제 다른 거 다 쓰고 남은 거 중에서 이제 알뜰하게 어디를 가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제 여행을 하는데 어쨌든 저도 부모님 모시고도 갔다 왔고 이제 얼마 전에 가족들하고도 다 같이 갔다 왔고 네, 여행도 큰 차이점 중에 하나네요. 사실 20대 때도 여행 가긴 했는데 그때는 진짜 좀 호스텔 막 이런 데 다니면서 맞아요. 그때 소소하지 아무래도. 정말 가장 저렴하게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여행을 많이 했고
맞아요. 지금은 이제 애들 데리고 그렇게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네, 옷에 여행은- 관련해서는 네. 아까 양대현님 분기에 한 번이라 그러셨는데 저는 1, 2년에 한 번 사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여기 실리콘밸리 쪽 회사들은 가끔 가다가 이제 뭐 팀 옷이나 아니면은 막 이렇게 옷을 뿌릴 때가 있어요. 아, 옷을 줘. 옷을 줘. 특히 이제 코로나 전에 이제 호 시절일 때는 그냥 뭐만 하면은 뭐 티셔츠 주고 뭐 이거 주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보면은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아니지만 뭐 주말이나 아니면은 그냥 집에서 입는 옷들 보면은 다 다양한 회사들 로고들이 많이 있어요. 아. 특히나 그래서- 또 거기는 복장도 네. 좀 자유로우니까 그냥 그런 거 입으면 되겠다, 진짜. 네. 살 일이 없겠다. 네. 아, 맞아요. 게다가 그래서- 서부잖아요. 서부는 옷을 살 네. 일이 없을 것 같아. 거기는 뭐 겨울에 자켓 살 일도 없고. 예, 그쵸. 뭐, 그냥, 뭐, 이런, 뭐, 파카? 이런 거 한두 개 정도 있으면 그냥 겨울 나고, 뭐, 그래서 그런 데는 확실히 20, 30대에 비해서는 지출 비율이 확 줄어든 게, 예, 좀 인상적이네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아, 저도 이제 제가 분기배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 얘기, 똑같은 얘기를 1년 전에 했으면은, 반기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 아마.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팀 바꾸면서, 그 전에 있는 팀은 좀 정장 안 입고 그냥 뭐 면바지 입고 다녀도 됐는데, 새로 옮긴 팀이 정장을 입고 다니는 팀이야. 아, 진짜. 왜냐면 좀 더 포멀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양복을 샀어요. 되게 막 10년 만에 산 것 같아. 거의 10년 만에. 뭐 하여튼 양복 10년까지는 아니다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타이도 양복을 사고. 하셨네요. 네, 타이도 사고. 그러니까 약간 재밌어서 나 솔직히 약간 좀 재밌더라고. 오랜만에 그런 그렇겠다. 거니까. 타이는 재밌어. 타이 재밌어. 셔츠 사고 막 그런 걸 이제 되게 옛날에 하다가 30대 때 그런 걸 좋아하다가 그치, 한동안 안 하다가 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좀 분기로 바뀌었다. 그 정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지. 나이스. 일반 네. 평상복은 진짜 나 뭐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 사실. 내일 우리 딸 생일잔치 해가지고 사람들 오니까 옷을 입어야 되는데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 지금 약간 아이디어가 정장을 떠오르지 입으시면 않습니다. 됩니다. 예. 차이까지? 정장 네, 정장을 타이까지. 입어. 네네. 주말에 버틀러 느낌으로. 그러니까. 웰컴 버틀러 이러면서. 느낌으로. 네네네. 좋다, 좋다. 웰컴 드링크. 진짜 그렇게 예, 볼 예.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참 많은 소비 패턴 변화가 큰데, 그러니까요. 30대에서 40대는 이제 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애들 학비가 들어간 게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그 정도가 이제 차이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여행비도 많이 쓰고 있고, 뭐 이제 그 정도인데, 우리 앞으로 이제 50대 이후에 나의 소비 패턴이 어떻게 변할까? 이제 뭐 애들 다 크고 뭐 독립하고 뭐 이러면은, 네. 독립을 할지 안 할지는 뭐 각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쵸, 모르는 그쵸. 일입니다만, 점점 네. 늦어지니까 그런 게. 어쨌든 앞으로의 그럼 나의 소비 패턴이 어떻게 변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김보컬. 지금 애들이 만약에 학교 다 갔다. 그래서 아빠 이제는 내가 용돈 벌어 쓸게. 됐어. 너무 좋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쓸 것 같아요, 돈을? 그러면 일단 제 용돈 확보부터 해야겠죠. 좋습니다. 맞습니다. 확보는 이제 내고의 문제겠네요, 그죠? 네. 예. 뭐 어찌됐든. 그 말고 저는 사실은 50대부터는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살 생각을 나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뭐 옷 사는 얘기를 했는데, 저도 옷도 잘 안 사고 있고, 네. 여러 가지, 지금 제가 필요한 운동할 때 쓰는 헤드셋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컴퓨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자제하고 있는데. 리스트가 있어, 리스트가. 당연히 리스트 당연히 있습니다. 좋아. 사이클도 바꿔야죠. 뭔가 억눌린 게 느껴집니다, 뭔가 지금. 억눌려 있는 사이클 거의 착값 정도 됩니다. 그지, 맞아. 진짜 비싸다 그러더라. 스위스산, 여러 가지, 유럽산. 예, 그런 것들을 50대쯤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건강해야 되겠네. 예,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럼요. 네. 그렇게, 정말, 그래서 이제 패턴을 일부러 그렇게 바꿀 수 있게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뭔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좋네요. 그러니까 희망적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삶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김보컬.
좋아. 애들만 졸업시키고 나면은 나는 이제 내 돈 살아보자고. 쓰면서 사이클 좋았어. 타고 하면서 아주 즐거운 생활을 하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나를 위해 쓰겠다. 다시 그럼요. 근데 20대로 돌아와서 나를 위해 쓰겠다. 뭐 20대를 돌아서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좀 그러니까 소비 패턴상으로 네. 예.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소비 패턴하고는 약간 다른 얘기인데, 요새, 한국에 음식점들 가면, 네. 삼겹살집이든, 뭐, 소고기집이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어제 제가 이제 소고기를 먹었어요. 저녁에 회식을 하면서. 오늘은 그 큰애 딸내미랑 집 근처에 새로 생긴 막창집을 갔거든요. 그런데, 어제 먹은 소고기찜은 이제 약간 고급진 소고기찜이었고, 오늘은 일반적인 누구나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막창집이었는데, 대구 막창집. 어제 음식점에서 들었던 음악들하고 오늘 들었던 음악들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진짜? 네. 그래서 오늘 딸내미랑 그 막창을 먹으면서 소주 한 병, 맥주 한 병을 시켜서 이제 마시면서 들었던 생각이, 돌이켜보니 최근 2, 3년 사이에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저희가 10대 때, 20대 때 겪었던 90년대 발라드, 댄스 노래들을 모든 음식점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점점 더 잠식하고 있어요. 정말요? 네. 우와, 그래서 오늘 신기하다. 들었던 생각이, 그러고 보니 지금 40대, 50대, 그 당시에 90년대 발라드 댄스를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가게 주인인 거야. 아예 가게 주인인 것도 있고요. 제가 그래서 어제도 물어봤어요. 소고기집에서 사장님 누구냐고. 그래서 연배를 물어봤어요. 했더니 젊대요. 이후 3초 거의 되는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연배가 달라요. 사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트렌드의 문제인 거고, 지금 우리 또래가 돌아왔구나. 그 노래를 들으면서 커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을 제일 많이 쓸 때예요, 지금. 그러지. 맞아. 돈을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지. 우리 그렇지. 여건마님처럼. 그럼. 가소비.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지. 딱히 그러지 않아요. 현실은. 그러니까 여건마님이 나가서 이렇게 술도 드시면서 그런 걸 많이 소비를 하시면, 대한민국, 좋아질 것 같아요. 코스피 있는 가지. 그런가요? 영어부터 얘기한 거, 입에 김북구 술 얘기한 거 되는 듣고 순간 내가 코스피 있는 가는 거예요. 김북구 얘기한 거 듣고 나도 갑자기 생각났는데, 내가 동네에서 그 카센터에 갔단 말이에요. 엔진 오일 떨어져가지고 그거 들어가는데, 그 오토존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있죠. 바디 뭐 오토 바디 뭐 하여튼 거기 갔는데, 그러니까 난 미국이잖아. 미국에서 이제 동네 카센터에 갔는데 많이 들어본 노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계속 들어보니까 베이비복스 노래인 거예요. 말도 안 돼. 깨럽 이거 나오는 거야 거기서. 웬일이야.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 노래가 여기서 왜 나오는 거지? 해서 이제 카운터 사람을 물어봤어. 뭐냐 그러니까 주인이 한국 사람이더라고. 주인이 한국 사람 우리 세대인 거야. 우리 나이 때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그러네. 그거를 틀어놓은 거야. 베이비복스의 깨럽을 틀어놓은 거야. 당시 노래를. 그래서 하여튼 뭐 그게 갑자기 생각나서 우리는 나이 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 많다 보니까 그 얘기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얘기했는데, 아무튼 그러면 김복걸 얘기했으니까 네네. 이제 뭐 김드럼 해볼까요? 김드럼은 이제 50대 이후에 나의 소비 패턴이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공연을 좀 더 다니고 싶고요. 좋네요. 더 공연 좋아. 네. 요즘에 소비가 늘어나겠네. 한국의 코미디언들이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 씬이 더 늘었어요. 특히 이제 그 메타 코미디에서 이제 좀 더 많은 인재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더 공연을 자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좀 상관없이 좀 더 보고 싶고, 그리고 요거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 엔젤 투자? 투자자 되겠다. 좋다, 멋있다. 그러니까 엔젤 투자라는 건 이제 뭐 완전 거금이 필요 없고, 이제 뭐 주의나 아니면은 소개받아가지고 잘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의 초기에 이제 뭐 조금 이렇게 보태는 그런 건데, 그거를 생각만 해봤지 아직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그 벤처 캐피탈보다 더 앞 단계에서 한 거잖아요. 그거는, 그죠? 그렇죠. 그리고 규모는 훨씬 적고, 왜냐면 개인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제가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제가 일하는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커가는 것도 보면서 뭐 얘기도 나누면서 그런 삶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50대 때는 그런 거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야, 확실히 이게 주변에서 보는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내가 뭘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주변에서 그런 걸 보니까 네. 이제 이런 거 하고 싶어지는 거니까. 네, 주위에 꽤 몇몇 분이 하고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는 여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몇 년 후에는 가능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부터도 뭐 관리해야 되겠지만 건강에 대해서 좀 더 투자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야지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여행도 다니고 그럴 수 있으니까. 건강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는 거는 뭐 운동 같은 데 돈을 좀 더 쓴다 뭐 이런 좀 얘기죠. 좀 더 이제 좀 전문가들 좀 이렇게 뭐 PT를 하든 뭐 아무튼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고 맞아. 뭐 이렇게. 그것도 돈 쓰기 시작하면 엄청난 것 같더라고요. 네. 약간 그 NBA 스타들은 본인 몸 관리하는데 막 엄청나게 많은 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맞아요. 좀 그런 노후 대비를 그렇게 하면은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김보컬은 아까 되게 희망적으로 얘기했지만은 50대 때부터는 이제 내가 내 돈을 쓰면서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지만 저는 사실 그게 희망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애들이 커도 뭔가 돈이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느낌상. 그거는 100%죠. 뭔가, 주니어를 안 뽑는데. 예.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애들의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든 또 와이프가 이제 애를 위해서 돈을 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완전 그렇게 김보컬처럼 완전히 희망적이진 않고 계속 더 돈을 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인데 그래도 어쨌든 애들 크면은 좀 뭐 학비 같은 건 덜 들고 만약에 이런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모기지도 만약에 갚았다. 갚으려면 이제 한참 걸리지만 뭐 어쨌든 좀 덜 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먹는데 돈을 더 쓸 것 같아. 그러니까 먹는 데는 지금도 쓰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뭐 이렇게 막 엄청 비싸고 막 이런 거는 안 간단 말이에요. 적당히 맛있고 막 그냥 그 정도를 생각하면서 쓰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덜 민감해지지 않을까. 그냥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쓰고 뭐 돈 생각 안 하고 뭐 그 정도 다 변하지 않을까. 뭐 그냥 그 정도 생각? 일주일에 한 번씩 미슐랭? 뭐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유롭지 않을까. 좀 쓰는 거에 대해서. 여행도 이제 가고 싶은데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셔야죠. 네. 그러실 겁니다.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컬처럼 뭐 엄청나게 끈 아니지만 그래도 좀 네.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건반은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제가 희망하는 거는 그냥 여행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싶어요. 그치. 네, 희망하는 바는. 지금보다 네. 더.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은 제가 쓰는 것 중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쓰고 있긴 하지만 이제 희망 회로를 돌리자면 이제 50대 때 조금 더 여러 가지 뭐 수입이 좋아졌다는 가정하에 더 좋아졌다는 가정하에 네,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여행에 쓸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행을 많이 다니면 또 약간 어느 정도 지겹고 이런 건 없나 봐요? 저는 없어요. 저는 사실 여행이 거의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약간 진통제? 그래서 저는 좋은 표현이다. 네. 매번 해외여행 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상. 뭐 경제적으로도 그쵸. 시간적으로도 매번 해외를 갈 수는 없으니까 해외를 못 가면 중간중간에 짬을 내서 국내 여행이라도 한두 달에 한 번은 꼭 잡아놓으려고 노력해요. 좋은 생각이다, 진짜. 여행이 가장 강력한 진통제다. 그래서 가능하면 네, 50대 때도 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여행에 더 돈을 많이 쓰고 싶고요. 왜냐면 지금도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네, 50대 때 되면은 더 쓰고 싶고 그 다음에는 아마 그때 되면은 지금도 느끼기 시작하긴 하는데 이제 수입이 없어지는 시점에 대한 준비를 더 심각하게 할 때일 것 같아서 네, 좀 더 아마 제 투자 같은 데에 돈을 좀 쓰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잘 모르지만 전 투자 진짜 잘 모르긴 하는데 그때 되면은 왠지 좀 더
이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안정적인 부수입원이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김드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유가 된다는 가정하에 뭐 좀 더 뜻있는 일에 돈을 쓰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예. 뭐 내가 이 돈을 써가지고 뭔가 아까 김드럼 얘기한 건 이제 투자 쪽이지만 어쨌든 뭔가 큰 열매를 맺고 이런 거가 이제 기분이 좋잖아요. 내가 네네. 이 돈을 썼을 때 뭐 어떤 걸로 돌아오는가를 보는 예를 들어서 뭐 봉사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뭐 장학기든지 뭐든지 하여튼 그런 거 좀 더 이제 뜻있는 결과가 오는 거를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여유가 된다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여행 다니고 그러고 나서도 여유가 되면 이제 그런 걸 하겠지. 예.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쵸. 여건반님, 근데 요즘도 여행을 그래도 심심치 않게 다니시는데 그거보다 더 다니면 거의 이민 아닌가요? 약간 그런가요? 이민을 가 그냥 이민을. 근데 제가 20대 때부터 되게 보헤미안적인 삶에 대한 동경이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제가 사주를 보면 언제나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역마살이에요. 역마야. 역마구나.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거. 나도 사실 그렇거든. 나는 뭐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못하지만 나도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하기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살고 싶다. 여기도 살아보고 싶고 저기도 살아보고 싶고. 그렇지. 여건만이 하나만 더. 그 투자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50대까지 미루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뭐 너무 제가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 준비나 공부가 많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시작해봐야지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약간 핑계긴 한데 자꾸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갖고 공부를 못하게 되는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조금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연금 저축이라든가 뭐 이런 거라도 그럼 기본적인 뭐 거는 하는데 큰 돈은 못 넣고 있긴 한데. 네. 그게 제 친구 중에 개그맨 황현희가 있는데 친구예요, 친구. 개그맨 황현희가 친구입니다. 네. 현희가 지금까지 책을 2권을 썼어요. 근데 이제 코미디언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한 10년 전부터 이제 투자에 아예 빠지고 연대 경제대학원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 꽤 잘하고 있거든요. 투자 방면에서. 개인 투자 방면에서. 근데 그 책을 이제 제가,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2권을 이제 받았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투자 지침서라기보다는 투자 입문으로 굉장히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되게 잘 쓴 책들이에요. 제가 찾아볼게요. 그래서, 네, 그게 비겁한 돈이 첫 번째 책이고요. 그리고 2번째가 세컨더리 마인드인데, 둘 다 그냥 술술 읽히고, 뭔가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방향은 좀 감은 잡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책들이어가지고, 지금 좋네요. 바로 추천. 좋네요. 네. 바로 구매하러 갑니다. 네. 따로 드리겠습니다, 카톡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뭐 소비 패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봤네요. 예. 저희 인생을 돌아보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맞아요. 진짜 이러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게 어떻게 변했고 우리가 뭘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뭘 하고 싶은지 거의 그런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돈 쓰는 문제가 내가 돈을 어디다 쓰는가를 보면은 뭐를 중요하게 여기고 뭐 이런 게 드러나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됐네요. 맞네요. 처음에 맞아요. 주제를 정할 때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네. 야, 이거 주제 아주 기가 막힌데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다. 찰떡이야. 좋아요. 김드럼 정했죠. 그래요? 추천 감사합니다. 몰랐습니다. 예. 아니 이게 하다 보니까 더 꼬리를 물고 생각나는데 이게 라틴어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보려면 돈의 흐름을 보면 된다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맞아. 그 소비 패턴의 변화라는 게 이걸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이렇게 뭐 중요한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게 잘 보이네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저희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접고 그러면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추님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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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